부탁해. 상선약수. 지극히 착한 것은 마치 물과 같다는 뜻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노자사상은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손을 내밀면 가볍고 편안하게 내 손 안에 들어오는 물, 아직은 너무도 편안함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물의 고마움을 잊기도 합니다. 점점 심각해져가는 물 부족과 함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제정하고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을 떠올려 봅니다. 물처럼 특별히 드러내는 향기는 없지만 저희 힐링을 부탁해 오늘 또 물과 같은 존재로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쌀아 주제곡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모처럼 향수에 젖어 보았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지연, 송순이, 홍룡아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화창하고 나오시는데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양평군의 물소리길을 지나왔는데요. 네. 진달래, 개나리는 물론이고 연분홍꽃, 벚꽃이 너무 활짝 펴서 마치 처녀처럼 설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좋네요. 네, 저는 경의선 숲길공원을 걸어왔는데요. 완전 벚꽃 터널을 지나왔어요. 사람도 어찌나 많던지 정말 보이는 게 다 꽃대거리였어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낮추면 바닥에 이름 모를 작은 꽃들도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화사한 봄을 맞으며 제 마음도 덩달아 젊어지고 생기가 느껴진답니다. 네, 맞아요. 올해는 정말 가로수의 벚꽃들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활짝 피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지연님, 오늘은 건강에 관한 어떤 유익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명디님이 세계 물의 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3월 19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었대요. 네, 올해 수면의 날의 주제가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건강사령에서는 잠,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들 어떠세요? 수면 건강 매일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사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게 참 정상인데요.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안 돼요. 늦게 자는 습관이 들어서인지 일도 네. 꼭 밤늦게 하게 되고요. 맞아요. 어떠세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네, 저는 좀 잘 자는 편이에요. 네. 자야지. 그리고 눈 감으면 바로 잠드는 편이거든요. 아유, 부럽다. 정말. 저는요, 간혹 잠들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럴 때면 한두 시간, 많게는 두세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편이에요. 비슷해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오늘 우리 세계 수면의 날을 계기로 한번 잠고생 벗어나 보자고요. 청취자님들께서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수면의 날이 3월 19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가 춘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3월에 20일 또는 21일이 춘분이라고 해요. 올해 춘분이 지난 20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면의 중요성 또 수면 건강의 개선을 위해서 2008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있는 그 주의 금요일이 세계 수면의 날로 지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정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명대님도 아셨어요? 아니요. 2008년도에 지정되었다고 하니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몰랐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혹시 수면 시간 또 수면 패턴 고생하셨거나 어려운 경험들 없으신가요? 저는 밤늦게까지 PC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잘 시간을 놓치면 여가 내먹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군요. 참 이게 일이 참 문제예요. 저 역시도 다들 식구들이 잠들고 나면 조용히 제 일을 하는 편이라서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상이 되어서인지 또 잠을 자면
세상 떼며가도 모를 정도로 자기는 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거는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다들 그 수면 습관이나 패턴 때문에 고생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들이 살면서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수면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수면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도리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신체 또는 정신활동까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런 점에서는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수면 건강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간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잠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학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수면과 질병과의 연관성, 특히 수면의 시간뿐만 아니고 언제 잠이 드는지 그것도 본인의 생체 신호에 대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변화가 생기는 거 너무 많이 자는지 또 내가 너무 많이 적게 자는지 이런 그것들도 질병 노출의 초기 신호라고 하니까 잘 감지해 보시고 특히 하루 보통 5시간이 최소 수면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어떠세요? 너무 적은 수면 시간 아니면 과도한 수면으로 염려될 수 있는 건강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체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요? 또 따라서 스트레스가 쌓일 거고요. 저도 이번에 이 수면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요. 수면 부족이 그 배고픔을 촉발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고 날씬해지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겠어요. 충분한 잠. 네, 네. 역시 미인은 잠꾸러기예요. 네. TV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오후 11시 이전에 잠을 자야만 피부 건강에도 좋고 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11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예방의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가 봐요. 그분들이 실제 국가 건강검진에 참여한 성인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시간하고 대사증후군 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다고 해요. 보통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보다 많거나 도리어 너무 적으면 이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최대 40%. 굉장히 높죠. 40%까지 40%. 높아진다고 네. 해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적정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규칙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잠이 보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면 부족도 문제지만 수면 과다는 어떨까요? 저는 평소에 잠을 적게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면 과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또 너무 적게 자는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잠을 적게 자는 것도 수면 장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도리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 왜 주변에 수면 무호흡증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코골이 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수면을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이분들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낮 시간에 너무 많은 피로감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갱년기 이후에 코골이가 생겨서 정말 고민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 코골이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또 수면 무호흡증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주변 옆에 분들. 있는 그렇죠. 가족들까지도 네, 불안하게 하죠. 맞아요. 예. 사실 좋은 수면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각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수면 습관의 노하우, 습관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하루 8시간의 소중한 잠자리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있어요. 투자. 예,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 나에게 딱 맞는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외모를 가꾸는 의상비, 액세서리 이런 거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인 투자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요즘 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좋은 게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또 일단 늦게 자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 꼭 지키는 거. 낮잠은 좀 전혀 안 하는 편이에요. 아, 낮잠을 안 주무시는구나. 네. 한 언론 매체에서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했다고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취침 시간 또 기상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또 잠자리의 온도나 조명을 좀 안락하게 하는 것. 명디님은 낮잠을 전혀 안 주무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낮잠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거. 예,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잠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한 40분 정도 운동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은 카페인이나 알코올, 특히 담배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과도한 식사는 좀 피하고 적당한 수분 얘기를 하네요. 수면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잠자리에서 독서, 저도 책 많이 읽는 편인데 TV 시청 이런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지 않는 것도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잘 지키는 편이에요. 잘 듣고 보니. 지키시나요? 네. 네. 근데 잠자리에서 책을 보거나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기도 하거든요. 네. 요게 좀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한동안 안방에 TV를 놨었어요. 그랬더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거의 밤새서 TV를 보니까. 그래서 좀 치워버렸는데 이처럼 좋은 수면 위생 또 수면 환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얘기를 하네요. 사실 우리가 주중에 잠자고 깨어나는 시간들이 주말하고 다른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주말이면 좀 이제 주말이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지. 근데 그게 주중에 수면의 패턴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들 또 보통 주말이면 그 주중에 못다한 잠들 보충하는 시간이실 네. 텐데 이것도 너무 가하면 또 역효과겠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도리어 우리 체온이 약간 좀 떨어졌을 때 잠이 잘 온다고 해요. 그리고 잠을 자는 공간 혹시 침대라고 하면 수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대에서 TV나 또 책을 오래 보는 습관이 도리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간접 조명 사용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탠드를 활용해서 밝은 빛 때문에 각성이 일어나서 잠을 설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3만 원짜리 LED 조명을 구입했는데요. 네.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 얼마나 분위기가 있고 편안한지 몰라요. 전력 소비를 계산해 봤더니 24시간 켜놓았는데도 한 달 전기료 요금이 150원으로 되었어요. 정말 진짜. 150원이요? 네, 정말. 아, 사실인가요? 150원. 아주 좋은 선택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사실 자기 전에 음주, 특히 과다한 음주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도리어 중간에 잠을 자주 깨게 할 수 있고 특히 수면 무호흡증 가지신 분들이 도리어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주의해서 할 것 같아요. 수면 우리와 떼어내올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찰떡궁합인데요.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순이님, 용화님 어떠세요? 혹시 잠을 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 추천할 만한 것들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수면 문제로는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부럽습니다. 네. 근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제 지인분은 잠이 영 들지 않을 때 와인을 한 잔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감태 그리고 상추 정도 그 숙면에 좋은 식품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잠들기 전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잔, 거기에 바나나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요. 바나나에는 천연 수면제라고 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잠들기 전 2시간 전에 우유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주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 바나나 우유 좋네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 숙면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대추 그리고 꿀에 대한 이야기 잠시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대추에는 아까 바나나에서 얘기하셨던 천연수면제처럼 잠이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철분,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고 특히 칼슘이 신경의 흥분 상태 또 초조함을 진정시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대추를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대추는 그대로 날것으로 드시기도 하지만 차로 달여 드셔서 드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얇게 저민 생강과 계피와 대추를 넣고 끓여 마시고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향이 좋을 것 같아요. 계피, 그렇죠? 네. 대추는 한약재로도 쓰이는 걸로 아는데 여러모로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인 것 같네요. 그렇죠.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대추 한 10알 정도 그리고 물 2컵. 혹시 집에 남아있는 인삼이 있으시면 조금 넣으셔서 물이 2컵이면 1컵 정도 한 반이 될 때까지 줄여서 드시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꿀, 집에 꿀이 있을 때 꿀 자체가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해 주기도 하지만 꿀 자체가 또 뇌의 활동을 잠재우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레몬 있으시면요. 레몬하고 꿀 한두 스푼 넣어서 같이 차로 드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네요. 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제 지인분께도 소개해드리고 혹시 저도 잠이 안 올 때 한번 해봐야겠어요. 꼭 한번. 네. 네. 불면증 참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 음식 이외에 해소 방법으로 또 손가락 지압법 청취자님들도 이미 또 알고 계시겠지만 가운데 손가락 그 중지가 불면증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많이 주물러 주시고 꼭꼭 눌러 주시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좋은 정보이신 것 같아요. 손가락을 또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쉴 때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 또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매일매일 건강한 수면 습관과 실천으로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라기보다 다음 날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신체와 정신 모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삶이 현대화되어 가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수면의 날을 계기로 청취자님들의 수면 건강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면서 1부 건강살롱 마치겠습니다. 김지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혁의 잠 띄웁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멋진 사연 들려주실 시간입니다. 송순이님, 홍영아님 오늘 또 기대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연은 영등포구 당산동에 사는 조연희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신청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입니다. 이 곡은 1993년에 나온 곡인데요. 거의 30여 년 전 제가 20대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우연히 들렀던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흘러나왔던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너무 좋았고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똑같이 전해지니 참 신기하죠. 물론 지금의 남편은 그때 그 남자친구가 아니랍니다. 그 후 자동차를 운전하며 밤에 한강을 달릴 때 이 곡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지금은 50대 중반이지만 이 곡을 들으면 왠지 젊어서 아름다웠던 20대의 제 모습을 회상하며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듭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은 항상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이 곡을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조연희님의 아름다웠던 젊은 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시절 그 음악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연희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어떠셨나요? 청취자님들도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셨나요? 순이님, 용아님 20대 때 즐겨 들었던 음악 많으시죠? 네. 근데 이상하게 노래가 시간을 거스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 들으면 그 시절 그 장소로 가 있는 듯해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참 위대하죠, 음악이. 홍룡아님, 다음 사연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미세먼지 황사를 겪고 나서야 공기가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물이 소중함을 모르다가 단수가 되고 나서야 물의 고마움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재난 영화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는 가족이 내 곁에 무사히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의 미움이나 서운함,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작심삼일이 되곤 하죠. 제가 오늘 음악살롱에 소개할 사연은 송파구 잠실동에 사시는 박면아 씨 이야기입니다. 1981년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3남매를 낳아 키우며 행복하던 결혼 생활도 있었고, 그 후 몇 년은 가정, 육아, 교육 사업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맞으며 때로는 원망과 미움 속에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여 년 전 잘 나가던 대기업 임원이던 남편의 사업 실패와 설상가상 찾아온 병환, 6년간 정성 어린 병간호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과 지침으로 인해 구박을 하기도 했죠. 남편은 그간 살아온 영광된 세월에 상반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만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도 어눌한 상태에서도 아내인 저를 걱정하고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몇 달 전 세상을 뜨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도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남편밖에 없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저는 오늘도 눈물 짓습니다. 몇 년 전 명달리에서 있었던 나이 회갑 기념 작은 음악회에서 나의 노래 에델바이스를 들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행복한 미소를 띠던 당신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지금까지가 박면아 씨 사연이었는데요. 부부는 평생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부부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박면아 씨의 신청곡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띄웁니다. 네, 가슴 아픈 사연 보내오셨네요. 곁에 있을 땐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 듯 합니다. 그러게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후회를 하는 이렇듯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을 되새기면서 가족과 좀 더 자주 만나고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순이님 또 다른 사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명디님. 네. 명디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나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과는 많이 다르죠. 각자 삶이 또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제약이 따르네요. 그렇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도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 분이신 것 같아요.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마포구 공덕동에 근무하는 이진성님의 사연입니다. 5060 세대가 되면서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이 듭니다. 옛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후배들에게도 부담 주는 것 같아 연락하기 망설여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을 못 만나니 더더욱 혼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나를 천천히 돌아볼 시간이 많아진다는 좋은 점도 있으나 확실히 여럿이 함께 할 때보다 재미도 덜하고 일에 대한 열정도 조금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관중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 경기라는 운동 선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상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의 분들과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가끔씩 엄습해오는 대중 속의 고독이랄까 쓸쓸함을 느끼지만 사실 주위를 돌아보면 가족, 친구, 형제,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청취자님들도 힘차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이번 시간은 탱고 음악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똑같당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번에는 오스발도 프레세도와 후안 다리엔소 악단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네. 오늘은 다리엔소 스타일의 원조인 프란시스코 까나로 악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까로 스타일의 대표 악단인 오스발도 푸글리에스의 악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탱고 음악이 이렇게 다양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문혜리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까나로 악단은 어떤 악단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정말 들을수록 흥미로워요. 네. 프란시스코 까나로는 이탈리아 이민자 까나라조에게서 태어나 10살보다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공장에서 일했고요. 또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악기 연주를 시작해서 가족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역시 그 까나로 악단의 창시자인 까나로 집안도 그 이민의 아픔을 안고 시작되었는데요.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이 이렇게 훌륭한 곡들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는 1918년에 사다익 Argentine Society of Composers and Songwriters, 즉 탱고 음악 저작권 보호 단체를 설립했고요. 유럽에서도 성공적인 연주 활동을 했습니다. 네, 탱고 음악의 그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이미 앞을 내다보신 미래를 준비한 탱고 음악의 거장이시네요. 네, 그는 악단을 조직해서 연주하면서 아르헨틴 라디오에 고정 출연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클라리넷, 트럼펫 같은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를 사용해서 탱고 음악을 더 발전시킨 분이죠. 무려 50년에 걸친 레코딩 활동은 현재 주옥 같은 탱고 음악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고 보니까 그 선대의 훌륭한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또 후손들은 탱고 음악과 함께 탱고를 추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의 음악은 어떤 느낌일까요? 네, 그는 많은 곡을 작곡했고 연주했는데요. 저는 그 까나로의 음악에 맞춰 탱고 춤을 출 때 참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힘들고 지쳤을 때, 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편안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이에요. 그의 탱고 리듬도 춤추기 편안하고 또 어려운 동작보다는 아기자기한 느낌의 춤을 출 수 있다고 할까요? 두 사람이 그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까나로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네. 까나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까나로의 포에마. 감미롭고 편안하게 위로받는 느낌, 또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까나로 음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탱고 이야기 계속 부탁드릴까요? 네, 탱고 음악을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네네. 네.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까로 스타일의 대표적인 악단 푸글리에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오스발도 푸글리에스도 까나로처럼 이탈리아 이민자에게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9살 때는 신문팔이를 했고 11살 때는 구두를 닦으면서 인쇄소 견습공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는 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두 형들과 같이 바이올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는 피아노로 악기를 바꿔서 나중에 연주했죠. 그리고 15살 때부터 트리오를 결성하여 카페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아, 정말 대단하네요. 네네. 어린 나이에. 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연습할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극장이고 또 최고 예술가들이 연주하는 장소인 테아트로 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음악 활동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꼴론 극장에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네. 아르헨티나는 그때 인터넷 예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줄을 서서 네. 표를 얻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일찍 가서 줄을 서고 그 표를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실패했어요. 아쉬웠겠어요. 네,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콜론 극장을 구경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행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명한 극장 이야기를 까너로 어머니께서는 아들에게 해주면서 그의 음악 활동에 용기를 주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역시 그 시절 그 열악했던 환경에서도 어린 나이에 또 굴하지 않고 음악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는 천부적인 소질과 또 가족들의 그 음악성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닌 듯해요. 네. 그의 음악 활동 몹시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그는 19살 때 처음으로 탱고곡 레쿠에르도를 작곡했고 2년 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네. 그 곡은 현재 탱고 음악의 고전이 되었죠. 그리고 1939년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고 러시아, 중국, 미국, 중동, 유럽뿐 아니라 거의 모든 중남미 국가를 순회하면서 연주했습니다. 그가 80세의 꼴론 극장에서 연주를 할 때는 무려 5번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신 걸 보니까 이 탱고가 각 나라에 다 퍼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네. 역시 그 푸글리에스의 어느 분 못지않게 탱고 음악의 거장이시군요. 그러면 이 탱고 음악 또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의 음악은 극적인 싱코페이션을 강조하고 음악의 템포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공연곡으로 많이 애용되죠. 특히 탱고춤 중에 화려한 동작을 강조하는 공연을 주로 하는 에스에나리오 공연과 네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연하는 포메이션 공연이 있거든요. 그 네. 곡으로 이 푸글레스의 곡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탱고 춤을 추는 밀론가에서는 사람들이 춤에 무르익었을 때 초반보다는 또는 마지막 이럴 때 그의 음악을 틀어주곤 하죠. 그의 음악에 춤을 추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푸글레스 음악이 나오면은 그의 파트너 또는 특별한 자기가 추고 싶은 사람하고 추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까나로와 푸글레스의 음악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다음에는 또 다른 악단의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탱고 이야기가 다양한 줄 정말 몰랐어요. 오늘도 탱고 음악으로 청취자님들을 남미로 이끌어주신 문혜리님께 감사드리며 탱고 음악 들을수록 관심과 함께 궁금증을 더해가는데요. 또 다른 탱고의 향기 다음 시간 기대해 봅니다. 해가 졌다라고 말할 때 별이 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남은 주말 내일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끝인사 드립니다.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오스발도 푸글리에스의 파라도스 끝곡 띄웁니다.